안녕하세요. LK 김호수입니다. FR자산관리의 길건우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떤 얘기를 할 건지. 반도체가 요즘 아주 반도체가 난리가 났습니다. 대놓고 보면 SK 하이닉스가 사실 더 잘 가잖아. 엔비디아가 왜 잘 갔어? 인공지능, AI. AI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제일 잘 만드는 데가 SK 하이닉스.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잘 가는 거야. 그래서 엔비디아가 잘 가는 거야. 그럼 삼성전자는 안 돼요? 나는 안 사. 나는 이제 조금 안타까운 거는 개인 투자자들이 반도체 하면 그냥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밖에 몰라. 그래서 항상 손해를 보는 거야. 납품하는 애들의 주가 상승률이 훨씬 더 큰데. SK 하이닉스의 그 납품하는 애들 좀 조사해봐. 리스크 있는 신규 업체를 또 안 데리고 가잖아. SK 하이닉스, AI 관련된 업체들을 찾아. 그게 뭔데? 그러니까 이제 여러 기업들이 굉장히 많지. 예를 들면 이제 한미 반도체 얘기는 정말 많이 들어봤을 거야. 그치. 한미 반도체. 한미 반도체는 글로벌에서 보면은 사실은 장비 업체 중에서는 항상 탑에 들어가는 업체란 말이야. 네, 근데 한미 반도체가 HRM 반도체 개발할 때 처음에 같이 했어. 아, 그러니까 반도체 업황이 살아날 때도 한미 반도체는 수혜를 받겠지만 전체 업황이 안 살아나도 AI는 지금 어차피 달려가고 있으니까 그것만 봐도 얘네들은 다른 애들보다는 매출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대표적인 장비 업체는 한미 반도체. 반도체. 종목 너무 많이 얘기하면 내가 볼 땐 더 헷갈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장비는 한미 반도체. 그리고 두 번째, 반도체에서는 사실은 재고가 완화가 될 거다. 그다음에 하반기가 되면은 수요도 조금 살아날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걸러들여야 돼. 왜요? 예를 들면 DDR4랑 DDR5가 있어. 차이가 뭔지 알아? DDR이 도대체 차이는 둘째치고 DDR이 도대체 뭔지 그놈의 DDR이 도대체 뭔데요? 다 이런 정도 하면 여기다가 DDR 깔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우리 DDR 세대잖아. 숫자가 높아질수록 신제품이야. 그렇겠죠. 숫자가 높아질수록. 아이폰 14. 그렇지. 영어 발음 괜찮네. 나보다 괜찮아. 기존에는 대부분 들어가는 반도체가 DDR4였어. 근데 잘 봐봐. 갈수록 핸드폰의 용량도 커지지. 그렇죠. 옛날에는 예를 들면 64기가라고 하면 야 이런 우와. 게 있어? 막 다 들어가겠다. 야 이거를 다 채워 넣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64기가는 금방 차. 그렇죠. 왜냐면 내 기존의 모든 스토리가 그치. 핸드폰에 다 데이터가 있으니까. 다 있으니까. 그럼 다음 사진이랑. 핸드폰은 뭐 사? 128. 그치. 그 다음은 뭐 사? 256. 256. 그 다음은 512. 512. 지금 512도 이제 거의 대부분 다 차가. 그러니까. 왜냐면 스마트폰을 쓴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다 10년 이상을 다 썼거든. 갈수록 정보는 많아져. 근데 정보가 많아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핸드폰이 힘들어해. 네. 아 힘들어 이래. 어저께 진짜 내가 아는 지인이 아이폰을 쓰는데 네. 256인가 써. 네. 그러니까 아이폰을 중간에 한 3개 버전을 안 바꾼 거야. 그 옛날 거 계속 쓰는데 핸드폰이 어제 뻥 났대. 갑자기? 그게 왜 뻥이 난 줄 알아? 그 전에 신호는 계속 줬어. 아 지우세요. 전조 증상이 지우세요. 지우세요. 삭제 좀 해줘. 이거를 계속 한 거야. 에라 이러고 그냥 근데 쌩 깠어. 그리고 어떻게 돼? 아이씨. 못하겠다 이러고. 파업한 거지. 그래갖고 12시간 동안 핸드폰이 안 켜졌대. 그러니까 갈수록 처리해야 될 데이터는 많아지고 그다음에 속도는 빨라져야 돼. 그러면 반도체의 성능도 좋아져야 돼.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DDR5라는 게 제일 신형 중에 하나인데 그게 원래 나온 거는 2년 정도 됐거든. 근데 모든 거에 들어가지는 않아. 그러면요? 비싸니까. 좋은 데만 들어가나? 그렇지. 처음 나올 땐 비싸니까. 아. 예를 들면 누구는 일반적으로는 노트북 사면 100만 원 이하를 많이 사지. 3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안 사잖아. 그렇죠. 안 사죠. 그럼 300, 500짜리에는 처리 속도가 필요하고 빨리 해야 되니까 DDR5를 넣어주지. 근데 100만 원짜리 넣어줄 필요가? 없지. 없어. 왜냐면 그 정도 쓸 일이 가격이 없어. 그 정도 없어. 성능을 쓸 필요가 그렇지. 없지. 아예 필요가 없는 거야. 나도 노트북 살 때 나는 워드만 되면 네, 되거든. 워드랑 인터넷만 되면 되지. 그것만 되면 되거든. 내가 뭐 갑자기 영상 그래픽- 좀 플레이 되고. 그렇지. 그러면 뭐 되죠. 편집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러니까. 영화 좀 보고. 그렇지.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DDR5로 막 정말 전환이 되는 시기야. 지금이. 그러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주가가 가는 거는 두 가지. 없던 매출이 생기는 거나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거나. 그러면 DDR5는 없던 매출이 생기기 생기는 시작이야. 거구나. 그래서 그것도 또 구분해서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DDR4는 원래 대중화가 현재 많이 되어 있는데 네. 재고가 조금 이제 바닥에 나갈 거다라는 거는 DDR4 얘기하는 거고. 근데 이거 너무 기존에 많이 만들어 놔가지고 사실은 이거 다 소모하는 데까지는 분명히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 걸릴 거야. 그래서 DDR4에 집중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빼야지. 네.
그러니까 DDR5에 대한 게 수혜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나는 아까 삼성전자를 버리라는 게 메모리 반도체 1위 기업이잖아. DDR4 누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어? 삼성전자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거든. 네, 그럼 이거 빨리빨리 털어야 되는데 네, 시간이 조금 걸릴 거라는 거지. 그렇네. 네,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DDR5 관련된 기업들을 잘 찾아야지. 그러면 DDR5 관련된 네, 기업들은 굉장히 또 많죠. 네, 종류별로 있나요? 이건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아예 정리를 구분을 했어? 해왔어. 조금 정리를 했어. 네. 왜냐면 나도 우리도 종목을 다 외우진 못하거든. 아, 그럼요. 네. 주시장에 2,000개가 넘는데 사실은 전문가도 다 보고합니다. 다 검색해서 하지. 우리도 검색해서 합니다. 다만 말이 안 틀릴 뿐이지. 그쵸. 그러니까 DDR5 수혜주로 보면 소재, 부품, 장비를 따로 생각을 하면 돼. 소재, 부품, 장비. 아까 얘기했던 파는 놈 말고 납품하는 놈이 만들어서 사실은 그렇지. 주가가 먼저 갈 거니까. 소재 같은 경우에는 SK 이노베이션도 있고 LG 화학도 있고 포스코 케미칼도 있어. 근데 얘네들은 사실은 다른 걸로 더 많이 묶여 있잖아. 그러니까 주가가 크게는 안 가겠지. 그쵸. 근데 뭐 솔브레인, TCK, TCK. 이런 애들은 사실은 조금만 매출이 살아나도 주가가 확 따라가요. 이런 기업들도 있고 부품 관련된 거는 굉장히 많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SK 하이닉스, 그러니까 웨이퍼. 근데 판. 그렇지, 판때기. 근데 이제 이런 애들보다는 사실은 또 너무 큰 애들은 별로 안 가니까. 그쵸. 세메스, CMS, 심텍, 심텍, 코리아 서킷. 코리아 서키트. 들어봤죠. 많이 들어봤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사실은 훨씬 더 잘 가는 거지. 왜냐면 DDR5 관련 수혜주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은 하고는 있지만 잘 모르겠으면 구글 바드한테 물어봐. 그럼 걔가 알아서 스크래핑 하더라고. DDR5 관련 수혜주 골라줘. 근데 소재, 부품, 장비주 중에 골라줘. 그리고 이제 그 종목이 뜨면은 그 다음에 재무제표 봐보는 거지. 찾아봐야지 그거는. 그죠? 바닥에서 올라가고 있는 그 회사를 딱 고르면 손해 볼 일은 없는 거지. 그다음에 이제 장비 같은 경우에는 DDR5니까 ASML ASML, 최대 수혜주지. ASMR 아니고 네. ASML. ASML. 내가 방송하는데 같이 하던 여자 아나운서가 계속 ASMR이라고 하는 거야. 진짜? 자, ASMR. 오늘 ASMR이 몇 프로 올랐습니다. 자꾸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ASML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런 데 투자하지는 않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해외에 있고 램 리서치 이런 데 투자하지는 않으니까. 미국 주식. 근데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게 테크윙, 테크윙, 동진 세미캠, 동진 세미캠, 원익 IPS.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결론은 DDR5를 많이 안 찍어내니까 관련 장비들 납품을 못 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이제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생산을 늘려야지. 그렇죠. 그러면 장비 사와야지. 그렇죠. 그러면 매출은 늘어나겠지. 그래서 이런 관련된 기업들을 조금 꾸준하게 보고 있는다라고 하면 사실은 반도체 업황이 살아날 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원래 DDR4 메모리 반도체가 살아나는 데 시간이 걸린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선별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DDR5, 그다음에 AI 관련주들을 봐라. 근데 장비 업체들이 많이 눌려 있었으니까. 그렇죠. 이제 갈 때가 됐다. 반도체라고 해서 그냥 모든 반도체 회사면 다 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다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렇지요. DDR5나 이번에 이 엔비디아가 올랐던 이유인 것처럼 인공지능과 관련된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 그리고 거기에다가 장비나 소재나 이런 것들을 납품하는 회사를 그렇지. 잘 찾아야 된다. 그렇지. 모르겠으면 구글 바드한테 물어봐라. 바드한테 물어봐. 네. 길바드한테 물어봐도 되고. 바드길. 오케이. 이렇게 반도체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막 사고 싶어. 여러 가지 종목들. 지금 다리 떠는 거 보니까 4만 전자 때 못 산 거 불안해하는 불안해. 그때 왜 안 샀을까? 10%라도 먹었어야 되는데. 그걸 이제 그거 못 먹었으니까 이제 다른 거 찾으면 찾아야죠, 되지. 이제. 내가 못 산 건 잊어버려야 돼, 그럼 빨리. 난 빨리빨리 잊어. 그럼. 빨리빨리 잊어. 나는 빨리빨리 잊지만. 잊어. 있지만 다리는 떨고 있어. 그러면 반도체도 뭐라고 해야 내가 영업? 소부장, 섹터 너무나 많잖아요. 반도체 관련 종목도 기업도 너무 많고 너무 많지. 너무 많아서 사실 이게 그냥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은 어려워요. 그냥 반도체면은 다 똑같은 반도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뭔가 좀 구분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이 있을까요?
반도체를 이제 결론은 만들 때 보면은 일반적으로 반도체 관련된 업종 리포트가 나오면 장수가 기본 200페이지야. 200페이지요? 기본. 책이야? 기본.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는 뭐 맨날 보니까 보지. 근데 우리가 봐도 거기에 이제 신기술이 막 들어간 게 있잖아. 그쵸. 그럼 우리도 그 단어 계속 찾거든. 졸릴 것 같아. 아, 뭐지 말도 더럽게 어렵겠어. 내가 볼 때는 그 애널들이 그런 건지 그걸 기술 개발한 그런 건지 자꾸 어려운 말을 쓰는데 그러니까 개인들은 그걸 보면 도대체 이해가 그치, 가겠냐? 이해가 안 되지. 안 되지. 근데 이제 크게 보면 너무 많은 걸 알려고 하지 말고 그거는 그냥 그 기술 개발한 하라고 하고 그치. 우리는 구분만 하면 돼. 응. 그냥 반도체를 만드는데 필요한 공정을 공정, 전공정이라고 해. 전공정. 이제 얘기 많이 들어봤을 전에 거야. 하는 거. 그렇지. 후공정은 후에 만들고 나서 다음에 하는 거. 네, 그러면 그러면 여기에서 전공정이 중요할까, 후공정이 중요할까? 글쎄. 이거 명확하게 알아야 돼.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왜냐면 그래야지 둘 중에 하나를 사니까. 전공정이 중요하지 않을까? 만드는데. 모르겠다. 만드는 게 중요하다. 공정이 중요하죠. 정이 아니라 공정이 중요하지. 그치.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치. 만들고 나서보다. 만들고 나서 그 살짝 중요하구나. 지금 살짝 왔다. 만들고 나서 중요하구나. 정확하게. 후공정이요. 정확하게 그럼 둘 다 중요하지. 둘 다 중요하지. 중요하지. 근데 이거를 쉽게 생각하면 돼. 조금 더. 예를 들면 싼 거 만들 때는 전공정이 더 중요하지. 그치. 싼 거 만들 때. 싼 거 만들 때는. 왜냐면 싼 거는 대량 생산을 하잖아. 싼 거는 많이 팔아야지 돈이 남으니까 그쵸. 대량 생산을 해. 근데 만들 때부터 잘못 만들면 분량을 줄여야겠네. 그렇지. 분량을 줄여야 아. 되니까. 그래서 전공정이 더 유리해. 응? 근데 싼 후공정은 후공정. 만들고 나서 여러 가지가 필요한 거야. 테스트해야 된다고. 아. 근데 점점점 뭐 예를 들면 아까 이제 HRM이나 응? AI에 들어가는 거, DDR5나 숫자가 달라붙으면 점점 가격은 높아지겠죠. 비싸지지. 그 다음에 점점점 이제 몇 나노라고 얘기를 하잖아. 나노. 사이즈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더 비싸지. 비싸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가 더 중요하겠어? 후공정. 후공정. 왜냐면 비싼 분량으로 건 나가면 그렇지. 비싸지면 후공정. 싼 거는 전공정. 전공정. 그래서 그리고 전공정은 이미 오래됐잖아. 기업들이 그렇지. 노하우가 있겠죠. 노하우도 있으니까 분량률도 낮췄을 거고 효율도 높였을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실은 별로 크게 차이가 안 나. 이제 분량이 나올 게 이제 없는 거야. 구분을 하자면 뭐 웨이퍼 제조하고 그다음에 이게 웨이퍼가 그거야. 우리 뉴스 보면은 맨날 동그란 거 나오는 거. 판. 동그란 거. 번쩍번쩍 나오는 거. 판때기. 그 판때기 하나 더럽게 비싸. 근데 이거를 만들어서 뭐 회로 그리고 그다음에 깎고 뭐 방막 입히고 검사하고 또 외부랑 연결하고 등등등 있어. 근데 이제 점점점 뒤로 갈수록 중요한 거야. 초반보다는 뒤로 갈수록. 뒤로 갈수록. 그래서 반도체에서 패키징이 중요하다. 라는 얘기 들어봤죠. 그쵸. 패키징이 뭐냐면 웨이퍼를 보호하고 그다음 외부랑 이렇게 연결하는 걸 패키징이라고 해. 그래서 패키징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아는 게 코리아 세미콘. 코리아 세미콘. 코리아 세미콘, 그다음에 뭐 LG 이노텍도 있고. LG 이노텍.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앞에 있는 기업보다는 조금 더 나은 거지. 근데 전공정에서 대표적인 기업이 세메스랑 테스. 우리 테스 형 얘기 많이 테스형. 그러니까 반도체 업황 살아난다 그러면 이제 테스 형이 달리는 테스형 거지. 간다. 그치.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후공정이 조금 더 중요해지니까 테스트 과정, 웨이퍼에 비싼 웨이퍼에 결함이 있는지 없는지 보는 것들.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가 사실은 조금 최근 들어서도 후공정 업체도 사실은 너무 많아. 그니까. 그러면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근무 후공정 업체에서 뭐 사야 돼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아까 AI 관련된 기업들 중에 뭐 사야 뭐 돼요? 사야 돼요? 사실 솔직하게 얘기하면 다 사도 돼. 아 진짜? 왜냐면 반도체가 너무 오래 쉬었다가 오니까 이 기업들 안에서도 결론은 우리가 순환매라고 얘기하죠. 돌아가면서 올라가.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종목을 막 굳이 거기서 막 찾을 필요는 없어. 그냥 HRM 관련 주, 그 다음에 후공정 관련 주, DDR5 관련 주. 그래서 가장 많이 빠져 있는 애들 위주로 담아. 그러면 이제 키 맞추기 조금 올라갔어? 기존 대비해서? 그럼 또 빠질 거야. 그럼 그때 팔아. 그리고 또 다른 것도 안 올라가는 애 있을 거냐? 그것도 사. 걔를 또 사고. 걔가 올라가면 또 팔고. 그러니까 지금은 반도체 내에서 이게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업종 순환매. 계속 돌 거야.
계속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렇지. 이렇게 돌아가면서 계속 올라가겠지. 우상향을 하는 거네요. 그렇지. 그러면 이제 회오리처럼? 그렇지. 회오리처럼 이렇게 올라갔다가 8부쯤 내려가면은 쭉 빠지겠지 또. 왜냐면 갈 거 다 갔으니까. 그럼 우리는 이제 이렇게 8부까지만 재미를 보고 올라가는 거지.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 얼른 팔고. 이제 그것도 있지만 명확한 건 하반기 되면은 반도체가 그렇게 열심히 안 갈 거야. 왜? 선반영. 마법의 단어. 그놈의 선반영. 선반영. 왜냐면 하반기 때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올라가는 지금 거니까. 올라가니까. 그럼 이제 하반기 땡 하면은 이미 주가는 이미 지금의 실적이 다 반영이 됐습니다. 이제 그렇지. 약간 거품이 끼었다. 그렇지.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렇지. 그러면 올해 3분기는 반도체가 좋겠지. 4분기 넘어가면 반도체는 또 쫙 박스권 장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답답하게. 네. 그러니까 그거 뭐 내년 좋아진다라고 해서 반도체 업종을 내년까지 들고 가면 안 돼. 그치. 우리나라는 항상 반도체 선반영이 막 1년 전에도 선반영이래. 원래 6개월인데 반도체는 더 많이 땡겨. 1년 전인데 1년 거 땡겨. 내년 이맘때쯤 그렇지. 좋을 거라고 올라가.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고지고대로 듣지 말고 걸러 들어. 미리 좀 더. 그렇지. 우리는.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는 것보다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빨리. 조금 더가 얼만큼? 퍼센트로 따지면은 곱하기 0.7에서 0.8 하면 돼. 0.7에서 8. 그러면 예를 들면 1년 얘기했어. 거의 0.7 정도 하면 8개월. 8개월 정도. 네. 미리. 그치. 6개월 얘기했어. 그러면 한 4개월. 4개월 정도 그렇지. 되면. 그러면 안전빵. 음흠. 왜냐면 꼭대기에서는 어차피 못 팔거든. 그쵸. 꼭대기는 우리도 못 팔아. 그럼. 근데 개인들은 어떻게 팔 거야? 운이 좋으면 팔죠. 그건 정말 운이 좋아야 돼. 정말 운이 좋아야 돼. 그치. 그거는 진짜 조상이 갑자기 그치. 먹어라. 이런 거거든. 그치. 근데 그게 아니라 8부에서만 계속 가도 그럼요. 그 정도가 어디야. 제일 안전빵이거든. 그럼. 너무 욕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과욕이 화를 부른다. 과욕의 급락을 맞습니다. 그렇지. 그쵸. 딱. 그래서 반도체는 이제 너무 양이 많지만 그러니까. 다 생각하지 말고 오늘 얘기했던 정도만 유념하고 있으면은 사실은 이 반도체 호황에 가는 주가를 조금 나도 탈 수 있지 않을까. 그니까. 저 반도체 종목 몇 개 있어요. 음, 요즘 좋아. 좋아. 요즘 좋아. 언제 팔아? 형님 얘기 들으니까 가을쯤에 팔아야겠네. 팔아야지. 네, 가을쯤에 팔아야지. 팔아야겠네. 지금은 좀 더 끌고 가고. 계속 돌 거니까. 그러니까. 그치. 외국인들이 계속 사더라고. 계속 사지. 계속 사더라고. 삼성전자? 아니. 사지 마. 아니. 전에 얘기했지만 난 삼성전자를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어. 조그만 거야. 잘 가더라고요. 지금. 작은 애들이 잘 가. 그런 종목은 아까 길바드가 얘기해줬죠. 바드길. 바드길로 갈 거예요. 영어로 하니까 길바드 하면 한국 버전 같으니까 바드길로 가. 바드길이 얘기는 한 그런 종목들 DDR5, AI 그리고 후공정 관련 종목들 잘 검색해서 사봅시다. 네. 좋아.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금은 대놓고 얘기하는 경제 방송이 아니니까 유튜브니까 뭐 대놓고 좀 편하게 얘기해도 되니까 그런 데 갖고 얘기하면 욕 뒤지게 먹거든. 삼성전자에서 봐. 그치. 그럼 막 뭐라고 왜 우리 거를 이딴 식으로 얘기해? 그럼 다음에 IR 거기 못 가. 그러니까. 근데 이런 데서는 그치. 유튜브다. 과욕의 급락을 맞습니다. 그렇지. 내가 맞았어. 떡락. 얼마 전에 맞았어. 세방? 세방? 아니야.